나가세요. 아, 네, 어서 와요. 자, 이름 최정주요. 최정주, 네. 몇 살? 올해 47살이에요. 47이고. 어떤 일 하세요? 주부예요, 지금. 주부. 무슨 일로 왔어? 무슨 일로? 좋은 일은 아닐 거고, 또. 그지? 네. 제가 전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서 몇 명? 애들 둘? 둘이요. 아우,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그래서 이혼할 때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유방암 3기를 겪어가지고 아직 지금도? 네, 지금 치료는? 항암하고 방사선 수술 다 했는데 아, 1년 만에 척추뼈로 전이가 돼서 아이고. 완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네. 아, 지금 어때? 뭐 컨디션은 괜찮고? 예, 다행히. 지금도 계속 치료 중이라 네. 열심히 힘- 치료받아. 네, 힘내요. 아. 네.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진짜. 근데 양육비를 처음에 얼마 주기로 했어? 아니요. 처음에 이혼하면서는 아이들이 아빠랑 살았어요. 같이 살고. 근데 미안한데 그때는 우리 저기 정주가 일을 했었어? 아니요. 그럼 양육비를 저도 못 줬어요. 못 줬지? 네. 오케이. 근데 그때 거기 법원에서 저한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애들 아빠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암 환자고 직장도 그치, 못 그치. 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니까 이제 애들은 자기가 케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2년 반 정도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오케이만 하면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된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유는 나중에 애들 데리고 와서 물어봤는데 전혀 케어가 안 된 거야? 케어도 전혀 안 됐던 것도 있고, 여자를 자꾸 집에 불러들여서. 아이고. 그럼 애들이 못 견디지. 근데 제가 애들 아빠를 저기 그 아동폭력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9살, 6살 이랬거든요.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든가 머리박기를 시킨다든가, 애들한테 파리채나 구두 주걱 갖다가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그래서 애들이 아빠의 앞자만 꺼내도 막 덜덜 떨어요. 무섭다고. 아니, 그러면 이혼했던 계기도 뭐 지금 얘기 들으면 남편이 가정생활이 별로였겠네. 네, 이혼하게 된 계기는 일단 첫 번째는 바람이고요. 저한테 걸린 것만 한 5-6번 정도 되고요. 진짜 바람 피고, 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문제. 암 보험금 한 9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걸로 걔 뭐 빚 같은 것도 많이 갚아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폭력. 최악이네, 최악. 그걸로 이제 한 1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제가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바람은 어떻게 폈어? 바람은 제일 처음에 저한테 걸린 거는 임신 7개월 때 제가 아는 동생네 집에
며칠 좀 가 있겠다 힘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요. 그래서 집으로 쫓아왔어요. 근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냐? 그랬더니 친구랑 술 마시고 있대요. 너 그럼 기다려라. 내가 가겠다. 근데 어떤 여자가 막 후다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친구랑 어떤 여자랑 제 전 남편이랑 셋이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뛰어나간 여자가 혹시 너 바람핀 여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 그러겠죠.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핸드폰 줘봐라.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핸드폰을 끝까지 안 주려고 하길래 억지로 뺏었어요. 뺏어서 내용을 봤더니 저 없을 때 집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니네 집에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와 오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집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떤 뭐 앞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번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 열어주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거기를 가기 위한 그냥 걔가 그때는 휴대폰 가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가게 하는데 찾아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서 참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막 따졌더니 갑자기 저를 밀치고 테이블이 있었는데 테이블을 깨트리고 임신 7개월이었는데 제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장사 못하게 했다고. 왜 장사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냐고. 어떻게 만났니? 만난 거는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뭐 나이트클럽만 만나는 건 상관없지. 얼마나 사귀었어? 사귄 거는 한 10개월 정도 사귀고 첫째 아이 혼전 혼전 임신해서 임신해서 했었지. 아유. 그게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 얘기해봐야 의미 없는 건데 너무 빠르지, 그지? 네, 너무 이르지. 알기도 전에. 네. 그 사람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다 들으셔야죠.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어떤지 제대로 모르고 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양육권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왔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지? 온 지 얼마나 됐어? 한 이제 3년째 접어들어요. 꽤 됐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애들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해? 기초생활수급비 그걸로 그러면 아이들 다 케어하고 있는 거야? 네, 3인 가족으로 110만 원 나오고요. 교육수당 지금 둘이 합쳐서 48만 원 나오고 주거급여라 그래서 한 25만 원 나와요. 그래서 양육비 줬으면 좋겠다. 네, 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너한테 양육비를 주느니 그럼 애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울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키우던지 아니면 애들을 보내든지. 네, 애들을 보내 나한테 다시 보내.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남편이? 300에서 400 정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복잡한 게 좀 있어. 첫 번째가 아빠가 키울 때 너도 양육비도 안 못 준 줬죠. 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거야. 네. 저쪽에서. 또 하나는 아이를 내가 키웠는데 뭐 양육의 의무를 다 안 그렇지, 뭐 안 안한 한 건 거나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재판이 되거나 이러면 네. 그러면 엄마가 여력이 없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아이들이 또 아빠한테 가라 네. 아빠가 키워라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게 걱정이어가지고. 걱정이야. 그래서 네. 내가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걱정이야. 네.
그러면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이때 지금 생활로 아껴가면서 살고 거기다가 양육비에 대해서 네. 협약을 맺은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받아낼 수 있는 건지 그렇지. 맞아요. 그거를 한번 네. 상담을 한번 해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있는 거 아니야. 건강이 우선이 돼야 돼. 치료 잘 받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 아버지 본인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랑 좀 어느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게 지내게 해주는 게 아빠의 몫이에요. 제발 누가 뭐 나중에 재판 가고 이러지 말고 진짜 본인이 스스로 양육비 주세요. 한 뽑아, 정주야. 자. 이거 봐,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야. 내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케어질 수 있다는 것만 잊지 말고 네. 올해 정주한테 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 치료 잘 받아. 꼭 화이팅! 건강해져.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엄마가 제대로 못 챙겨주는 것도 많은데 투정 한번 안 부리고 그냥 엄마한테 늘 고맙다고 얘기해줘서 엄마도 너무 고맙고 사랑해. 이수근님, 서장훈님 조언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게요. 최정주 올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